Q&A는 기업 연구에 대한 방법으로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사업 보고서 그리고 관련 산업과 기업의 최근 뉴스 등을 읽고 투자자로서 그 기업의 사업에 대해 궁금한 내용들을 회사 담당자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들음으로써 투자 기업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Q&A 대상 기업은 투자 추천 기업이 아니므로 각자의 기업 연구에 참고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덕에 대한 기업 연구로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회사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덕은 지주회사로서 상장사인 대덕전자와 Y솔을 주요 계열사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덕전자는 1965년 설립된 PCB 제조 전문 업체로 반도체 패키지용 PCB가 주력 제품이며 모바일과 통신 장비 등 크게 세 가지 부분의 PCB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PCB 사업은 약 50년의 업력으로 국내 시장에서 심택과 시장의 1, 2위를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Y솔은 2008년 삼성전기 RF 사업 분사로 설립되었으며 2017년 대덕 계열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주력 사업으로 휴대폰 통신의 핵심 부품인 소우 필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최근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PCB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덕전자의 반도체, 모바일, MLB 등 전 사업 부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는 PCB 수요 증가는 반도체 패키지에 국한된 상황으로 모바일 전장 네트워크 등 다른 산업은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대덕전자가 신규 사업으로 진행 중인 FC BGA 진행 상황에 대한 것으로 작년 7월부터 약 1,600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고객 확보와 공정 수율이 완료되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매출이 발생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주담은 고객사 협의 및 확보 후에 설비 투자를 진행하였고 신규 매출은 올해 3, 4분기부터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수율은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주담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것이 FC BGA는 PCB 중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개발을 완료하고 수율을 안정화한 것인가를 재차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개발 기간은 총 3년으로 투자 결정 2년 전부터 개발을 해왔던 것으로 현재 기술이나 양산 수율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된 반도체 수요 증가와 PCB 공급 부족으로 많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로부터 공급 요청을 받게 되었다. 1차로 투자한 900억 규모의 캐파로는 요구되는 수요를 맞출 수 없어서 올해 초에 2차로 700억 투자를 서두르게 되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연결된 질문으로 삼성전기, LG이노텍, 이비덴, 신코덴키 등 FC BGA 국내외 쟁쟁한 경쟁사들이 많이 있는데 대덕전자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경쟁력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았습니다. 주담은 아직 본격적인 납품 전으로 평가를 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 다만 배경적으로 작년에 PCB 공급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PCB 메이커들이 생산 캐파는 여력이 안 되었고 고객들의 추가적인 공급 요청에 대해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그 시점에 대덕전자의 설비 투자는 마무리가 되는 단계였고 고객사들이 PCB 공급처 대안을 찾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덕전자로 많은 고객들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적절한 시기 투자와 시장의 운이 좀 좋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까지 투자한 규모의 캐파는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예상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현재의 캐파로는 연간 약 2천억 규모의 매출을 예상할 수 있으며 내년에 1,500억에서 2천억 정도의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2, 3년 내에 추가적인 투자 계획도 준비 중이다라며 자신 있는 목소리로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FC BGA가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으니 기존 제품 대비 수익률도 좋은가를 물었는데 당연히 좋다. FC BGA가 가격도 제일 비싸고 수익률도 제일 높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가 최근 비메모리나 시스템 반도체에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실질적인 진행은 더딘 것이 아닌가. 만약 삼성전자의 투자가 지연되거나 연기된다면 대덕전자의 FCBGA 매출에도 큰 영향을 주는가를 질문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투자는 진행 중이나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다소 느리다고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공급 협의는 지속하고 있으나 근본 투자의 캐파는 삼성전자 이외의 고객들과 협의한 공급 물량이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재차 시장이나 고객이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가를 물어보았으며 그에 대한 답변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매출액이 변동될 수는 있겠지만 목표 달성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대덕전자에 대한 마지막 질문으로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경영 계획을 질문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PCB 중 FCBGA가 기술적인 난이도가 제일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계열사 중에 와이솔에 대한 질문으로 5G 보호 필터 개발이 지연되고 있고 5G 시장이 확대되어도 기대했던 매출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물어보았으나 구체적인 상황을 알고 있지 못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와이솔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업 연구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주사 전환 후에 대덕에서 신사업으로 5G RF 모듈 설계와 RF 부품 사업에 대해 M&A나 자체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진행 사항을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년 3분기에 설립된 NR랩이라는 자회사를 통해 신사업을 추진 중이며 계열사들과 협력을 하고 있다. 그간 검토한 결과 5G RF 모듈 관련한 인수대상 기업이 없을 뿐더러 최근 기업 인수 비용이 높아진 터라 자체 개발로 진행 중이다. 또한 무리하게 인수합병을 진행했다가 평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지주사 요건인 자산 총액 5천억 기준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주사의 안정적인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덕의 이력을 보면 안정적인 사업 확장과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경영 기조를 유지할 것인가를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주담은 당분간은 안정적인 지주사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기업 인수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약 2,200억 정도의 현금이 있으며 기타 5G 관련한 기술에 대해서는 전문 투자 기관을 통해서 간접적인 투자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대덕에 대한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